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DS 단석 제가 계속 별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게 좀 있어. 좋은 얘기.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이야기.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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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올라간다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건 팩트에 기반으로 봐야죠. 지금 구간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지 빠졌다 갈 확률이 높은지 이 팩트에 기반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규 종목들 특징을 좀 알아야죠. 그죠? 자, 이렇게 DS 단석처럼 첫날에 급등하고 두 번째 날부터 빠진 종목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첫날 급등 두 번째 날 빠지면은 고점에서 마이너스 50% 이상 빠지고 개미들 심리를 다 무너뜨리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DS 단석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 자, 50만원 찍고 제가 계속 어디 깨진다 그러죠? 25만원 깨지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욕을 하시거나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전 여러분들한테 계속 올라간다라고 지금 무조건 올라가니까 추가 매수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희망을 드리고 싶긴 한데 그 희망을 언제 드리고 싶냐면요. 적절한 타점에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구간에서 희망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구간, 적절하지는 않은 구간에서 높은 평단가에서 물을 타게 만드는 좀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빠진 후에 바닥에서 더 싼 가격에 물 타는 게 좋으니까 전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절대로 물 타지 말아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신규 상장주들은 개인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이 개인들을 털어줘야 되는 개미털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미털기, 그죠? 개미털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미털기에는 항상 뭐가 동반된다? 급락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차트 너무 좋습니다, 단석. 왜냐면은 저점 구간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죠? 저점 구간을 높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 정말 너무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 여기 물려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합니다. 주가가 올라오면은 어떻게 매도해야 될까? 아니면은 추가 매수해야 될까? 아니면 버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와서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와다다다 매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주포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어차피 눌러줘도 이 사람들 투매 손절 물량 나올 텐데 지금 구간에서 굳이 올려서 흔들어 주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 매도 물량 나올 거 뻔한데 여기서 굳이 올려주겠냐라는 저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내가 주포고 내가 세력이라면은 현 구간에서 어떻게 밀었다가 급등시키는 패턴으로 물량 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시 종목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에코아이, 그 다음에 SY 스틸텍,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 다음 우듬지팜, 다 신규 상장주. 어떻게? 고점 첫날에 급등, 두째 날 빠진 종목들 마이너스 50% 찍고 나서 어떻게? 급하게 반등한다. 말씀드렸죠. 에코아이도 마찬가지. 에코아이. 이 구간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주가 빠졌다가 50% 빠지고 어떻게? 빠지고 급등한다. 정확했잖아요. 그죠? 우듬지팜 마찬가지. 우듬지팜 마찬가지. 지금 가서 어떻게? 빠졌다가 50% 고점에서 빠지고 급등한다. 정확히 맞췄고요. 두산도 마찬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이게 신규 상장주가 이러한 조금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신규 상장주를 많이 붙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포들이 고점 부분에서 마이너스 50% 이상 빼줬을 때가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많이 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꼭 밀어놓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냉정하게 이 30만원 구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차트적 관점만 보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이 30만원 구간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어땠어요? 거래량 많이 터졌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거래량 줄었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저점은 높이고 있다. 굉장히 좋은 신호라는 거예요.
이 30만 원 가격 갈수록 매도 물량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러한 급등이 나올 경우에 세력들의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매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렸을 때 비싼 가격의 물량을 받아야 된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세력들은 확인했을 겁니다. 30만 원 구간 때 뭐가 소화됐다? 매물대가 소화됐다. 매물대 어차피 소화됐어요. 그런데 매물대 소화돼서 어차피 매물대가 소화됐기 때문에 올려쳐도 충분히 뚫을 수 있다. 근데 밑으로 급락시켜주고 가는 게 앞에 이 여기 있는 30만 원이 아닌 이 35만 원, 40만 원 매물대도 무너뜨리고 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30만 원대 매물 소화는 됐고 추가적으로 어디? 이 35만 원에서 40만 원 구간의 매물대도 소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위로 소화시키는 것이 아닌 밑으로 찍어 눌러서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전의 원리를 좀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좀 체크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싶지만 희망은 어떻게 드릴 거예요? 진짜 완벽한 자리에서 타점 드릴 겁니다. 이런 허술한 30만 원 구간, 이런 데서 어설프게 추가 매수 자리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분은 좋겠지만 여러분의 계좌는 망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완벽한 타점에 좀 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 있죠?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어떻게 보내면 돼요? DS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확실한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소록스라는 종목 확실하게 계속 매수 타점 드리면서 오늘 매수가 됐어요. 소록스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였는데 이 구간에서 점상 구간 무조건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걸어놓고 선순위 체결 아닌 균등 배분으로 오늘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내일 갭등 팔 거예요. 그럼 최소 15%에서 30% 기본적인 수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확실하게 이 DS 단속도 들어오셔서 이런 구간에 어설프게 제발 물 타지 마시고 확실한 타점에 물을 타시거나 신규 진입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진입도 평단이 중요하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평단을 잘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평단 잡았어. 근데 여기서 세력들이 계속 흔들어 된단 말이야. 이런 데서. 그러면은 급등하기 전에 흔드는 구간이 4번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세력들이 세력들 여기서 많이 흔드는데 내가 평단을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요. 왜? 어차피 계속 수익권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반드시 위에 번호 있죠? 자,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간단하게 D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이거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적인 부분, 그죠? 이 부동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부동산 관련돼서 우리 PF 문제 최근 심각하죠. 태양건설 워크아웃부터 해서 이 PF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 PF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런 내용들도 텔레그램 방 들어와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PF 나온 김에 PF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자, 요게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태영건설 같은 경우도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 도급 순위 13위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워크아웃 신청을 했고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텐데 이거 관련돼서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빠지고 있고 한번 밑바닥을 찍을 때가 올 겁니다. 이때가 뭐한다? 경매장이 가장 활발할 때죠. 자, 우리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죠?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경매장 관련주가 있을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경매장 관련주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 부동산 경매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로서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아닌 뭐요?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을 어떻게?
부동산 경매로서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매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 PF가 터지면서 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서 대거 매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 단기 순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뭐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지수가 빠져도 주가가 빠져도 어떻게 단기 순이익 폭발적인 증가로 뭐 할 수 있다? 주가가 반등 시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 보면은 PF가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끝에 와서는 회사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채. 회사채가 뭐예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자,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1,000억 빌려주면은 은행권 이런 데서 너희 한 얼마 받냐? 5% 받냐? 근데 우리 회사 빌려주면은 우리가 7% 줄게. 7%. 자, 요렇게 회사채 시장이 있는데 여기 시장에서도 어떻게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회사가 유동성 공급이 위험해지는 시기가 분명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PF가 터진다라고 하면요. 그럼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되겠죠? 주가 지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그죠? 그럼 이때 과연 우리가 무슨 주식을 사야 될까? 중요한 거는 무너지더라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회사를 사야겠죠. 그죠? 이 반등 시기에는 어느 정도 PF 문제가 해결됐을 때 반등할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PF 관련돼서 이 경매장에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사서 큰 수익을 얻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만약에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로 물건이 쏟아지면은 이거를 저가 매수해서 PF 사태가 해결될 때 또 위에서 수익을 얻겠죠. 자, 이러한 회사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딱 두 군데 있는데 요거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010-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 PF라고 두 글자만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주 두 개 있습니다. 자 보면은 금융권 부동산 PF 잔액 추이인데 자 PF가 지속적으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집값이 2022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도 어떻게 이렇게 추가적인 PF의 투입이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집값이 고점을 찍었으면 어느 정도 이 PF 관련된 위험성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 회사, 이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많은 PF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고 이런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회색 코끼리 이런 회색 코끼리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못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럴 때마다 주가 지수가 흔들리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반등할 때도 가는 놈만 갈 겁니다. 그때보다 이 바로 경매장 관련주 경매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보면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 추이인데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증권이에요. 증권. 자 증권과 어디가 위험합니까? 저축은행. 이쪽이 많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연체 추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태영건설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관련돼서 이 경매장 관련주가 분명하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 재무제표를 뜯어보지 않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나면 많이 났네. 끝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경매로 많은 수익을 얻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주가가 혹시나 빠지더라도 반등할 때 어떻게?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요 종목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 자 여기로 PF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이 종목 두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